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니콘에서 드디어 왕의 귀환이죠. 오빠가 돌아왔다. 네, Z9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직접 만져보지도 못했고 그냥 인터넷상에 떠도는 스펙이라든지 소문을 듣고 제 나름의 뇌피셜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사실과 무관한 내용이다. 제 의견이고 제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Z9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만든 바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단점이 눈에 띄지만은 잘 만든 바디이면은 틀림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네, 그러면은 바쁘신 분들은 빨리 이제 가시고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Z9 같은 경우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4,500만 화소 로우 파일을 20프레임, 초당 20프레임을 촬영할 수 있는 굉장한 바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된 오토포커스가 눈에 띄는 그런 바디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니콘에게 한을 맺히게 한 이 동영상 8K가 있죠. 이 8K도 이제 30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하고 4K 같은 경우에는 요즘 최신형 바디 트렌드에 맞춘 12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한 그런 기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자면은 다 보시는 대로 이렇게 세로 그립 일체형, 그러니까는 왕급 바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새로 나온 이 미러리스 Z 마운트를 사용하는 최고급 플래그십 카메라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고, 지금 보이는 이 정면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펑션 키가 3개가 있는 점, 요 점이 이제 잘 만들었다. 저는 이 점을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특히 자세히 보시면은 1번, 2번, 3번 전부 다 만졌을 때 촉감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기존에 세심한 배려를 해왔던 거를 계속해서 잘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앞에 보이는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이게 니콘이 10핀인가 9핀인가 아무튼 이 액세서리 슈가 하나 있고, 이 밑에는 아마 이게 PC 터미널일 것 같습니다. 이건 PC는 컴퓨터 PC가 아니고 조명 옛날 조명 연결하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상단부에는 당연하게 고급 기종답게 이렇게 LCD 창이 있어가지고 지금 정보를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 이 셔터 부분에 있는 이 녹화라든지 ISO 이 노출 보정 버튼 같은 경우에는 니콘 유저라면은 당연히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다양한 기능은 여기 다이얼에 모아가지고 뭐 연사라든지 뭐 싱글샷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것들은 다 여기 모아놨고, 하슈는 당연히 중앙에 위치에 있다. EVF, 그러니까 일렉트릭 뷰파인더 위에 이 하슈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후면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니콘 버튼 배열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은 사용자를 위해 가지고 잘 배열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사진과 동영상을 컨트롤하는 부분을 그 이전에도 뭐 나름 쓸만하게 만들어 놨지만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버튼 하나로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점, 요런 건 잘했다. 그리고 이렇게 조이스틱 같은 경우에 세로 그립을 사용할 때 이 별도로 만들어 놓은 거, 요게 같은 거죠. 요게 다 같은 건데 별도로 만들어 놓은 거, 그 다음에 인포 버튼도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것들은 니콘이 원래 항상 잘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런 어떤 디자인적인 장점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촬영할 때 가장 사람들의 이 호불호가 갈리는 이 타입이 있죠. 타입이 있는데, 이 니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진보된 플립 앤 틸팅, 뭐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이전에는 요렇게 한 45도도 안 되고 한 30도 정도 요렇게 되는 방식을 주로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90도로 완전히 제껴지는 이런 스타일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로우 앵글 세로 촬영이라든지 로우 앵글 가로 촬영 모두 다 대응이 가능한 그런 LCD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 취향 같은 경우에는 이 비디오 카메라처럼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그거 무슨 타입이라 그러죠? 아무튼 그 타입을 조금 더 좋아하지만은 지금 정도 니콘이 만든 요 정도만 하더라도 실전에서 사용할 때 그렇게 불편한 점이 눈에 띄진 않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 Z9에서 사용된 이 이미지 센서가 4,500만인데, 요 정도 화소대가 이제 니콘에서 계속 많이 써왔죠. D85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Z7 2도 전부 다 이제 소니 센서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센서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소문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이 타워 재즈의, 센서를 사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소문이 있어요. 이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지만은 신문기사 이런 걸 참조하면은 올해 초부터 이미 타워 재즈와 이 부품 공급 협약을 공식적으로 체결을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 4,500만 화소 센서가 이 타워 재즈에서 만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굉장히 신빙성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타워 재즈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이카라든지 파나소닉에도 납품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S1R 뭐 이런 것도 뇌피셜이에요. 타워 재즈에서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센스에서는 그렇게 생소한 업체는 아니다. 그 중에서 이번 센서의 가장 특이한 점 같은 경우, 혹은 가장 내세울 만한 점은 뭐냐 그러면은 이 CMOS 센서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 이러면은 리딩 스피드죠. 이 데이터를 읽어내는 스피드가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 롤링 셔터에서 나오는 이 움직이는 이렇게 화면을 빨리 움직였을 때 나무라든지 똑바로 선 전봇대가 이렇게 휘어져 보이는 이런 현상을 대폭 개선했다. 거의 뭐 글로벌 셔터 빰 때리는 수준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글로벌 셔터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제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 테스트한 걸 봤을 때 상당히 우수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에 CMO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줄씩 읽어요. 이게 한 줄씩 읽어가지고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방향인데, 물론 방향은 회사마다 올라가는 방향도 내려가는 방향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한 줄씩 읽다가 보니까는 위에 있는 게 시간이 조금 빠른 시간대고 맨 밑에가 조금 느린 시간대죠. 화면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나무가 이렇게 휘어져서, 나무 줄기가 이렇게 휘어져서 보이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 Z9에는 새로운 이미지 프로세서, 이 CPU가 탑재가 됐다. 그 엑스피드 7인데, 그 이전에 엑스피드 6를 듀얼로 꼽아 넣었던 Z7 2가 있죠. Z7 2가 있는데, 이것보다 10배에 가까운 속도를 내는 그런 새로운 CPU를 만들었다. 새로운 프로세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 이전에 제가 이 프로세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10배까지 한 방에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거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이미지 프로세서가 굉장히 시대에 뒤처진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이 모바일계에서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 그런 CPU 같은 경우에 이렇게 10배로 빵빵 튀지는 못하거든요. 지금 시대에서는 너무나 이 경쟁이 빠릿빠릿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첨단을 달리는 부분에서 이 성능을 2배로 끌어올리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지만은 이 밑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방에 10배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나, 이거 순수한 내피셜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프로세스가 빨라진 덕을 톡톡히 보고 있죠. 지금 Z9에서 그 무엇보다도 지금 논란이 되고 충격을 주고 있는 게 뭐냐 이러면은 기계식 셔터, 메카니컬 셔터를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Z9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일렉트로닉 셔터, 그러니까 전자 셔터만 사용하는 바디다. 최초의, 그러니까는 이 렌즈 교환식 카메라에서 거의 전자식 셔터만 사용하는 최초인데,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자식 셔터에 대한 연구는 이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을 때부터 이거를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기술력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했죠. 그래가지고 그 이전에 쓰던 이 기계식 셔터에 의존하는 카메라가 지금까지 발전을 해 왔는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필름 카메라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이게 메커니즘 작동하는 게. 그런데 이렇게 전자식 셔터만 사용하는 거는 지금 오히려 비디오 카메라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비디오 카메라에서 사진 찍는 기능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훨씬 더 이제 갈고 닦아가지고 기계식 셔터에 버금가는 그런 성능을 만들어냈다. 이 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한 점이다. 특히 이 회사 입장에서도 이 원가 절감, 이 셔터를 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기계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명이 있거든요. 수명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쓰면은 이거를 갈아줘야 되는데 지금 전자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 원가 절감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있죠. 지금 동조 속도가 200분의 1초예요. 200분의 1초. 200분의 1초인데 지금 D850이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D850만 해도 250분의 1초거든요. 250분의 1초. 그래서 이 동조 속도를 아직 정복을 하지 못했다. 특히 이 Z9의 경쟁자인 이 알파1 같은 경우에는 400분의 1초잖아요. 400분의 1초이기 때문에 기계식 셔터로서는 이 알파1의 동조 속도가 200대를 돌파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성과거든요. 어마어마한 성과고 굉장히 칭찬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봤을 때 이 전자식 셔터로 넘어가서 이 50분의 1초라는 이 속도를 희생을 했다. 이 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크게 와닿지 않는, 조명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의견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간다. 물론 이 전자식 셔터 같은 경우 추후 펌웨어 업데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의 개선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성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주 주목을 할 만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니콘 같은 경우에 지금 빅3 뭐 소니, 캐논, 니콘 이 빅3에서 기술력이 가장 처지지 않나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과감하게 셔터를 없애고 전자식으로 올인을 몰빵을 쳤다. 이 점 같은 경우 다른 기업들을 리드할 수 있는 원포인트 마케팅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 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올바른 방향성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이 전자식 셔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100% 해결했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셔터가 달려 있죠. 이 셔터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먼지 가림막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기존에 있는 셔터에 비해서 이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 보이죠. 그리고 이파리가 3장밖에 없잖아요. 보통은 4장에서 5장 정도가 요 앞에 보이게 되는데 3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먼지막이 정도 그렇게 달아놓은 거고, 실제 사진에는 관여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다. 제가 실제 만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니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던 이 동영상을 이제 드디어 8K 30프레임으로 정복을 했다. 그리고 이 그 녹화 시간도 거의 뭐 2시간 넘게 이렇게 가기 때문에 촬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이 8K에 대한 한을 틀었다. 이 점이 니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의미가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4K 120프레임 10비트 이게 훨씬 더 와닿는 이 성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실제 니콘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동영상 품질이 다른 경쟁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절대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절대 떨어지지가 않고 나름 준수하게 잘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동영상에서 이 자동 초점은 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데, 아무튼 한 숟갈 더 떠서 이 프로레스까지 코덱을 지원을 한다. 내부 녹화를 할 때. 이 점은 굉장히 훌륭하다. 이제 니콘도 드디어 동영상으로 경쟁하는데 걸림돌이 이제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 저장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 듀얼 CF 익스프레스 카드를 사용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같은 카드를 2개 넣는 게 오히려 잘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맞는 방향이다. 물론 하나는 뭐 SD를 넣어주면 어떻겠냐 뭐 이런 말도 있지만은, 제 입장 같은 경우에는 같은 카드를 듀얼로 넣는 게 훨씬 낫다. 이게 카드 여러 가지 종류가 다르고 막 이러면은 관리하기도 힘들고 뭐 이렇게 사용하다가 이게 감이
램이 좀 달라지고 이러면은 이게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내가 봤을 때 단점은 아니다, 장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대신에 이 CF 익스프레스 메모리 카드의 가격은 이거는 거의 사기 수준의 그 폭리다. 이 점은 나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 CF 익스프레스가 비쌀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1도 없는데 지금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짜잘한 이야기지만은 당연하게 요즘 세대이기 때문에 USB Type-C를 쓰는데 경쟁사인 알파1이 이 젠1이거든요. 제너레이션 1이기 때문에 3.0 속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속도가 느린 그런 이 USB를 달고 있지만은 이 Z9 같은 경우에는 젠2를 사용하기 때문에 10GBp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빠른 USB를 달아줬다. 이 점은 제가 봤을 때 스튜디오 작업이라든지 뭐 테드링 작업이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희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속도에서 병목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우리가 테드링하고 이럴 때 이 딜레이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3.0 제너레이션 이 젠1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딜레이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젠2이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이 점은 굉장히 잘한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격 경쟁력은 있냐, 이 점 같은 경우에는 650에 팔고 있는 이 Z9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경쟁 제품이 소니 알파1이 800이니까 이게 뭐 650대 800이라고 치면은 충분히 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그런 바디라고 할 수가 있고, 캐논의 이 R3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정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 애매한 포지션, 지금 한국에서 얼마 판매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6,000고 얘가 $5,500, 얘가 이제 $6,500 이렇게죠. 아무튼 이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이 빅3에서 이제 다들 이 미러리스로 전환을 하고 플래그십 바디를 다 내놨죠. 이제 왕급을 다 출격을 시켰습니다. 3사 모두 출격을 시켰는데 이렇게 다 까놓고 보니까 캐논이 왜 R1이라는 이 장명을 버리고 이 R3로 했는지 요즘은 조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까놓고 보니까는 이 R3의 스펙이 가장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사실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 R1이라는 이 네이밍을 붙이지 않고 제가 봤을 때 한 발 물러서 가지고 R3로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니콘 Z9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 물량 부족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수요를 낮춰낼 만큼 생산이 가능할지 그게 굉장히 의문이고, 지금 공장도 태국의 아유타야 공장으로 카메라 생산을 다 몰아줬잖아요. 다 몰아가지고 거기서 생산을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그리고 태국의 지금 코로나 예방주사 접종률도 꽤 올라가긴 했지만은 그 공장 안에서 지금도 이 많이 그 클러스터나 이런 게 많이 터지고 있으니까는 그런 이 코로나 문제, 그리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칩셋 공급 부족, 그리고 작년 말에 이 일본의 반도체 회사 그거 하나 홀랑 태워 먹었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겹쳐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사전 주문을 받은 이 물량을 다 쳐낼 수 있을지 저는 이제 굉장히 큰 의문이다. 이 Z9이 성공을 하고 니콘의 진짜 캐시카우가 될지 그 부분은 니콘이 얼마나 이 태국 아유타야에 있는 이 똠양꿍을 많이 애들한테 사줘가지고 열심히 이 Z9을 조립을 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수급되는 부품을 차질 없이 다 수급을 할 수 있는지 그 능력에 달려 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니콘 이 왕의 귀환, 이 오빠가 돌아왔다, 이 왕의 귀환을 이제 보면서 제가 느낀 느낌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재밌고 즐거운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